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동일지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조선과 자동차 부분에서 철강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많이 첨예하게 달립니다. 과연 동일지강도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알아보고, 글로벌 시황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자고 일어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사건이 터져 있는데, 이것이 철강 업계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일지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업계의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라고 타이틀 제목을 정한 만큼 좋은 내용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아쉬운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마봉, 그리고 세경봉, 어떠한 봉 형태의 관련된 이제 철강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이 마봉 부분에서 매출액이 정말 급감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원자재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들었는지, 정말 회사가 영업을 못하는 건지 그 여부도 판단할 건데, 자, 먼저 제가 이걸 꼭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 이제 분기 매출액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도 맞습니다. 대부분의 철강 기업들이 그래요. 정말 특수하게 거래처를 미리 확보해둔 기업들이 아니면은, 그리고 그 확보했더라도 업황에 따라서 정말 많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철강 업계입니다. 최근 매출액이 429억 1,567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 순이익 적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 회사는 돈을 못 버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철강 업계들이 마진율 10%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거고, 많게는 1%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회사 규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납품받는 업체의 업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인지하면 되겠고, 업황 개선되면 이건 또다시 순이익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업황들이 힘드냐,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납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 급속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고, 뒤에 미정부의 중국산 철강 관세 25% 부과가 장기화될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글로벌 증시 하락 추세에 영향을 끼쳤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의 압박이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먼저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2022년도 헝다 사태라고 해서 에버그란데라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어요. 빚을 못 갚겠다 선언을 한 건데, 이때 밝혀진 부채 규모가 206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큰 회사가 무너지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강의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철강 생산량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요가 없는데 과잉 공급이 일어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연의 가격이,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가속을 했던 게 이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렸잖아요. 그걸 우리나라도 따라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철강 자체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오늘이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을 선도하는 7개의 기업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 구글이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어요. 컨센서스는 무엇이냐면은 다음 분기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갖고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인데, 이거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분기에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되는데, 보통 다음 분기에 어떻게 좀 반등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곧잘 이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 고점에 위치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그간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미국이 무너지니 대한민국 증시 또한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왜 철강업계에 영향을 끼치느냐? 일단 우리나라 환율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1,400원 선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1,400원 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철강업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은 사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율이 우리나라가 쌀 때 사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파는 입장에서는 비쌀 때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환율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많이 나온 시간에서는 이걸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정부의 중국산 철강 관세가 2024년도 4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슈퍼 301조라는 명목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철강들은 미국에 들어갈 때 25%의 추가적으로 관세를 내야 됩니다. 기존 대비했을 때 3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중국은 대한민국으로 이 저가형 철강을 많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철강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철강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재고화되기 시작하면서 재무제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액도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화로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정책을 누가 펼쳤냐? 바이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이든의 후보 주자로 해서 바이든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인데, 이분께서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듯 왜 이 법안이 나왔느냐를 파고들면은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중국산 저가형 철강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미국 내에 있는 철강 기업들이 당연히 매출액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국 내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본인의 표를 갖고 오기 매우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결과는 11월 달이면 얼추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장기간 이러한 관세에 대한 정책이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서 호재가 좀 들려오긴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하반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여부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글로벌 시장이 철강업계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갖고 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